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3.49% 오릅니다. 정부가 공언해온 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8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건강보험률이 3.49% 오른다고 하죠. 2011년 5.9% 이상 이후 최고 높은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성장률 어떻게 보십니까? 8년 만에 이제 최대폭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모든 질병을 급여화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따른 이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빠르게 이제 인상이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건보료는 이제 2012년에 이제 2.8% 인상된 이후에 매년 1%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7년에 이제 동결이 된 바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올해부터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이제 2.04% 그리고 내년에 3.49%로 올라 내년 건강보험료로 한 6.46%가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정부는 이제 작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 3.2%를 넘기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약속을 이제 어긴 셈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보장성이 확대되면 의료 이용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간과한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고령화 속도까지 고려하면 이제 앞으로 건보료 인상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입자, 환자, 정부, 그다음에 의료업계 이해 당사자의 이제 갈등이 더 심화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보료 인상,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에 따라서 일단은 예견된 일이었죠.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의 그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일단 그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고 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분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예, 올해 이제 특진료가 1월에 이제 폐지가 됐고 4월에 이제 상복부 초음파가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이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 7월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 이제 그 2, 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 부담이 이제 절반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MRI에 대한 그 건강보험 적용은 이제 9월에 뇌혈관 진찰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혈관성 질환과 이제 복부로 확대해서 2021년까지 이제 모든 MRI에 이제 보험을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도 12월에 이제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이제 모든 초음파가 이제 건강보험 대상이 될 거로 보이고요. 7월부터는 이제 65세 이상 임플란트의 이제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이제 인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부담률이 한 62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이제 저소득 가구의 4대 중증 질환에 한해서 이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7월부터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한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그 MRI 급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9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뇌나 혈관 MRI 검사비를 이렇게 내린다고 하는데 실제 그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대학병원에서 MRI를 받으면 70만 원에서 이제 80만 원이 들기 때문에 MRI가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면 환자들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이제 MRI 검사비 규모가 이제 7,700억 원으로서 이제 1조 3천억에 달하는 초음파에 이어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관별로 보면 검사비가 10만 원부터 80만 원대까지 이제 가격 차가 크게 나서 이 고무줄 검사비라는 이제 비판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의사가 권해서 이제 받기는 하지만 다른 검사까지 합치면 부담이 이제 너무 크다는 이제 불만이 있었던 만큼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작용도 이제 만만찮을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검사비가 저렴해지면 이제 환자들이 이용률이 이제 높아지고 대학병원으로 이제 쏠리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받는데 지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도 이제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급여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자들을 엄격히 이제 관리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MRI를 받아야 되는 환자가 그 급여 기준에 걸려서
진료를 이제 추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MRI는 이제 판독자 능력하고 기계의 그 성능,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별화가 필요한 분야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잣대로 이제 가격을 책정하다 보면 고가 장비를 구입할 유인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도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보험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겠지만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난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좀 마련하겠다,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추산한 바가 있는데 이 문재인 케어가 이 정도로 가능할지, 누적 흑자가 지금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1조 원인데 이것을 좀 사용하는 데는 찬성을 하십니까? 우선 그 내년 이제 보험료리 정부가 약속한 것보다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필요 재원 규모도 제대로 추정을 했느냐 하는 이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추계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서 자세히는 이제 그 어떻게 추정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자기 부담이 낮아지면 의료 수요가 이제 급증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반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참여정부 때 보더라도 이제 어린이 입원비 무료 정책을 이제 시행한 적이 있는데 수요가 이제 폭증하는 바람에 이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원도 정부가 예상하는 30조보다는 이제 크게 들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21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사용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의료 보험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적 적립금이 이제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부터 이제 건강보험을 재정 적자로 끌고 가는 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5년 뒤 또 2023년 이후겠죠. 그 재정 건전성과 그 건보 지출 추계는 정부는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건보 재정 전망이 좀 무의미한 건가요? 이 지출 증가폭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동안 누적되어 흑자를 사용을 하고 국고지원금을 늘려주고 보험료를 인상을 한다면 이제 5년은 이제 견딜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2023년 이후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이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제 재정 악화가 이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계한 건강보험 재정을 보시면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이제 202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19조 원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그 누적 흑자만큼 맞먹는 적자가 이제 발생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해 발생하는 적자가 2025년에 이제 55조, 그리고 2030년에 108조, 2050년에 486조 원까지 달할 거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계산을 해보더라도 2050년에 보험료율이 한 28%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확대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필요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 좋지만 적정 수준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게 치료를 받아 질 좋은 그 의료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계획대로 좀 문재인 케어가 완성됐으면 좋을 듯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보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어디 내놔도 이제 빠지지 않는 우수한 이제 제도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이제 유지를 해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료 산업의 이제 발전이라는 이제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이제 추진할 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 자체가 이제 깨질 수 있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비가 이제 가계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이제 가정이 파탄되는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보장성을 확대해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추구해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도 이제 함께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보장성을 확대가 됐고 이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이제 정할 경우에 의료 산업의 이제 발전에도 상당히 저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국민 경제 차원이나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 차원에서도 이제 의료 산업도 이제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